안녕하세요. NIB 초대석 이우영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안전은 가장 기본이자 마지막 보루인데요.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34년 동안 한결같이 현장을 지켜온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NIB 초대석 주인공 미추홀 소방서 조주용 서장님인데요. 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NIB 초대석 시청자분들 그리고 미추홀 소방서를 사랑해주시는 인천 시민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추홀 소방서장 조주용입니다. NIB 초대석을 통해 미추홀구 구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저희 미추홀 소방서는 단 한 분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도 지키겠다는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미추홀구를 안전 공간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화재 예방은 물론 신속한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전은 소방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민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소방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며 더욱 안전한 미추홀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추홀 소방서 전 직원은 구민 여러분의 든든한 안전지킴이가 되어 신뢰받는 소방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출연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서장님이 1991년 소방에 입문해서 인천 소방본부 소방특별조사팀장 그리고 상황총괄팀장,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장 등 이 현장에서 무려 34년 인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을 하셨는데 정말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4년 동안 계시면서 가장 크게 변했다고 느낀 소방 현장의 변화는 뭘까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처음 소방에 발을 내딛은 게 1991년도였는데요. 그때는 인천에 소방서가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화재 진압을 하는 현장 대원들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했고요. 네. 예. 그리고 방화복도 없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비옷이라고 불리는 그 진압복을 입고선 화재 진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3월 4일 그 소방관 6명이 순직한 홍제동 주택화재 사건을 계기로 소방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방수복이 아닌 방화복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 활동에 맞는 보호 장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3교대 체계로 변화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3교대 또는 4교대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근무 체계의 변화로 소방관의 근무 피로도가 많이 줄어서 현장 대응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고가 사다리차, 무인 방수 파괴 탑차, 드론과 같은 첨단 장비가 도입이 되어 복잡하고 다양화되어가는 재난 현장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인력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당시 제가 입문했던 91년도에 3개의 소방서에 불과했던 인천 소방은 현재 소방본부 산하에 11개 소방서와 119 특수대응단 등 3개의 직속기관의 조직을 갖추고 약 3,400여 명의 소방관들이 위급한 인천 시민에게 달려가기 위해 불철주야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식도 많이 변했는데요. 막히는 도로에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면 통행할 수 있게 양옆으로 차가 비켜주는 장면을 TV에서 아마 종종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소방차 길터주기와 같은 시민 의식이 높아져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률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현장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가 느껴집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서 안전을 지켜오신 서장님 그리고 또 모든 소방대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서장님은 인천 전역을 두루 거치신 전문가인데 미추홀구만의 안전 특성이나 현장 분위기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식부터 5달이 지금 흘렀는데 지금까지 소회는 어떠신가요? 저희 소방서는 11개의 소방서 중에서 3년 평균 구급 건수 1위, 구조 건수 3위, 그리고 올해 화재 피해 건수 2위 등 출동이 아주 많은 소방관서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사실 큰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 후 5개월 동안 저는 이러한 현실에 조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현장과
시스템을 확인 점검하는 데 좀 집중을 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과 골목길이 많은 주택 밀집 지역 등 안전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현장 합동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하며 소통과 협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을 총괄하는 서장으로서 내부적으로는 기본과 존중을 바탕으로 소방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소방서를 만들고, 외부적으로는 미추홀구 구민들께서 언제나 내 곁에는 119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장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서장님께서 지금 이제 미추홀 소방서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최근 3년간 이 미추홀구에서 가장 빈번했던 화재 유형은 무엇인가요?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370건의 화재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주택 화재가 134건, 전체 화재의 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134건의 화재 중 정기적 요인이라는 화재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부주의가 44건이었습니다. 모두 예방할 수 있는 화재였기에 아쉬움이 좀 큽니다. 주택 밀집 지역의 화재는 골목과 같이 도로폭이 협소하고 건물과 이격거리가 좁아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물 공급이 끊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미추홀 소방서는 무중단 급수 체계를 구축하고 화재 건물 전후 좌우에 소방력을 포위하듯이 배치하여 인접 건물로의 연소 확대 저지로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인천 지역의 주택 화재 말씀해 주셨지만 또 동시에 전통시장 화재 사례가 많았습니다. 미추홀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나요? 예, 전통시장 화재와 관련해서 그 인천 지역의 전통시장이 51개소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미추홀구에만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전체 전통시장의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3년 동안 인천 전통시장 화재는 16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미추홀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에만 4건의 화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은 밀집된 상가와 좁은 골목형 구조로 인해서 화재 시 초기 대응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현장 대응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방용소 시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좁은 통로에서도 소방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상에 돌출되지 않는 지하 메리식 소화전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 및 도시 미관에 해치지 않으면서도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초기 진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 신기시장에서는 좁은 통로에 최적화된 꼬마 소방차를 활용하여 의용 소방대의 훈련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상인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전기시설 등을 점검하도록 교육하고 있고,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조직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화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추홀구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래된 주거지 또 상권이 밀집한 지역이기도 한데요. 소방 여건이 어떤지 또 도시의 구조적 특성에 맞춘 맞춤형 대책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미추홀구는 주거 밀집 지역과 중소 규모의 공장이 혼재된 구도심과 또 초고층 건물이 밀집된 재개발 지역이 공존하는 도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특히 용현 하객지구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와 건축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소방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신기 119 안전센터 관할인데 용현 하객지구로부터 거리는 한 9km 정도 됩니다. 재개발 이전에는 신기 119 안전센터에서 현장 대응이 가능했지만 소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거리다 보니까 대응이 늦어질 것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소방서에서는 관할을 조정하여 용현 하객지구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인근 119 안전센터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동 거리와 인구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8년 본서 청사 이전 시점에 맞춰서 소방력을 재조정하고 인구 유입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119 안전센터 추가 신설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미추홀구는 반지하 주택가 저지대뿐만 아니라 비탈면이나 산사태 우려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서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침수와 산사태 위험 지역을 미리 지정하고 장비를 전진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물이 차오르거나 토사가 무너지기 전에 즉시 구조에 나설 수 있도록 여름 체계를 갖추고 있고,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에는 기산특보 단계별로 순찰이 강화하고 구청과 협업하여 드론을 활용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상가, 비탈면 인접 지역은 사전에 접근 동선을 확보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서장님께서 미추홀구의 도시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개발이 이미 이루어진 지역도 있고 또 동시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네. 보니까 공사 현장 화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점검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올해 2월에 부산의 한 호텔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있었고, 또 10월에는 서울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인명피해도 발생했고요. 공사 현장은 용접 작업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건설 자재가 쌓여 있어 대피로 확보가 어렵고 가연물이 많아 화재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서에서는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임시 소방시설 설치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는데요. 이들은 현장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임시소방시설 관리 감독 등 화재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임시소방시설은 공사 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말하는데요. 소화기나 비상경보장치, 피난 방향을 안내하는 피난 유도선 등이 있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임시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과 비상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공사 현장에는 임시 진입로를 확보해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 중심의 노력이 시민의 안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참 든든한데요. 그런데 또 소방관분들의 애로사항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 출동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뭘까요? 주로 구도심에서 보이는 그 협소한 도로나 좁은 골목길, 특히 이제 불법 주정차 등 신속한 출동을 저해하는 현장 상황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주간보다 더 많은 차량이 도로나 골목길 등에 주정차되어 있어서 소방 차량의 진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매월 출동로 확보 훈련을 진행하고 캠페인을 실시하여 계도에 나서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시민들이 소방차를 탑승하고 실제 긴급 출동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출동 지연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긴급 차량에 대한 양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소방차 길터주기 동승 체험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미추홀 소방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겨울이 문턱까지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또 겨울에 건조하기도 하고 또 난방기구 활용으로 겨울철에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시민들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뭘까요?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면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전기 히터나 전열기 사용 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피하시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일러나 전기장판 주변에는 불이 잘 붙는 물건을 두지 말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주택에 살고 계신다면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 두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혹시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미리 예방하자는 마음으로 안전을 습관화하여 따뜻한 겨울을 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것 외에도 일상 속 안전수칙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들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일상생활 속 실천 방안 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안전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시민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안전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방시설을 정상 가동하도록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감지기나 스프링클러가 화재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난 방화시설에 장애물 적치 금지입니다. 장애물 적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엇보다 피난 시 긴급히 이동해야 하는 경로가 막혀서 대피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방화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개방 상태로 고정되어 있으면 연기나 불길이 확산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속한 출동을 위해 골목길 불법 주정 처리 금지하고 소방차 길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에서는 무작정 피난하지 마시고 화재 상황을 살피고 대피해야 합니다. 세대 외부 화재일 경우에는 화재 상황을 살피고 연기나 불꽃이 세대 내로 유입되지 않는다면 문을 닫고 집안에서 대기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4가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소방은 시민들이 안전을 배우고 지키고 체험할 수 있도록 2021년에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개관했습니다. 체험관의 위치는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정역 인근이고요. 이곳에서는 응급처치 등 생활안전체험과 자연재난 체험과 같이 다양한 상황을 직접 경험하며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체험이 가능하니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생각해보면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아파트 비상계단에 자전거나 이렇게 적치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요즘은 좀 시민의식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맞습니다. 네, 화재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응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장님 34년 동안 정말 수많은 현장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네. 소방은 결국 뭐뭐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정의한다면요. 소방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협동과 신뢰에서 나오는 국민의 생명 보호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모든 현장 활동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재난 현장에서 단 1초라도 빨리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소방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방관은 위험이 상존하는 현장에서 동료애를 바탕으로 한 굳건한 팀워크와 상호 신뢰로 대원의 안전 확보와 아울러 실패 없는 인명 구조를 이루고자 오늘도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재, 구조, 구급 활동 여러 활동을 하셨을 텐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현장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구하지 못한 현장에 대한 아픔이 가장 깊게 남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1994년 10월 21일 날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입니다. 그 당시 제가 내무부 소방국 상황실에 파견을 가서 전국의 주요 사건 사고에 대한 상황 관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출근길에 성수대교 상판 일부가 붕괴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 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황 관리를 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던 안타까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2005년쯤에 아마 119 파출소에 근무할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119 안전센터라고 명칭이 바뀌긴 했지만요. 오래된 노후주택 화재였는데요.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결국에 고령의 주민 한 분을 구하지 못했던 그 순간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길을 찾았더라면 아니면 조금 더 빨리 현장으로 뛰어갔더라면 그 현장에서의 미세한 판단 차이가 생사를 갈랐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과 자책감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소방관으로서의 자세를 되돌아보게 하는 원동력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아픔을 교훈으로 삼아 지금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뛰고 계신 서장님 그리고 모든 소방대원분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미출 서장으로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바는 첫 번째는 재난 현장에서 단 한 명의 직원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단 한 명의 안전사고도 없는 현장을 만들어 시민과 직원이 모두 행복한 소방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는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기본과 존중을 바탕으로 직원 간의
수편적 소통과 심리 지원을 강화하여 직원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현장에 임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추홀 구민이 재난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재난 예방 시스템 구축과 최고 수준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어 119는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주어 미추홀구는 안전하다는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추홀구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추홀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119는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저희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초기 화재 시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수 있는 소화기 비치와 아울러서 비상구 확보와 소방차 길터주기는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재난 예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소방을 믿고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미추홀 소방서 전 직원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서장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게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분들도 함께 예방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험한 현장에서도 서로를 믿고 협동하는 소방대원들의 모습 그 자체가 우리 사회의 신뢰와 또 용기의 상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조주용 소방서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미추홀 소방서가 시민의 든든한 안전 파수꾼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NIB 초대석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